그 20세기 이 군대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일화는 이겁니다. 메가더 장군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이 나라 군대를 나한테 1만 명만 주면 내가 세상을 휩쓸 수 있어. 바로 필리핀 군대입니다. 필리핀 군대 약간 야전성 있고 정글복 굉장히 멋있죠. 그래서 좀 비슷한 느낌으로 옷을 하나 골라서 입고 와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 군생활 때 입던 난닝구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맹스러운 작은 호랑이 태국군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죠. 이쪽 동남아시아에서 누가 또 온 나라가 없을까 하고 잠깐 봤는데 이 나라가 왔었잖아요. 바로 필리핀 군대입니다. 필리핀이란 나라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1억 767만 명. 참고로 한국 지금 현재 인구 5,1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 땅이 뭐 되게 넓은 건 아니에요. 우리 한반도의 1.3배예요. 섬도 굉장히 많다. 카톨릭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84%인 줄은 몰랐네요. 이 필리핀이 6.25 전쟁에 참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1950년 당시에는 필리핀이 미국하고 유엔 도움을 받아서 일제강점기에서 막 벗어나서 신생 독립국으로 있었죠. 신생 독립국이니만큼 그때 당시에 가장 따끈따끈한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활동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 신입생이 막 열심히 활동하잖아요. 마찬가지. 필리핀도 유엔 들어가서 막 열심히 활동을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6.25 전쟁 발발 소식을 듣자마자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 대한 원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활동한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그래서 1950년 7월에 유엔에서 대한민국 도와줍시다 하고 군사원조 결의를 하잖아요. 그때 우리 전차 18대 보낼게요 하고 필리핀이 자원을 했죠. 그래서 그 결정하고 나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니까 한 달 정도 흘렀어. 9월 7일에 필리핀군 지원 방침이 의회를 통과를 해서 이제 막 사람들 모으고 훈련시키고 무기장비 갖다 주고 이렇게 합니다. 1950년 9월 15일에 준비를 다 했어. 굉장히 빨리 했어요.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가지고 가까우니까 9월 19일에 원정군의 제1진이 부산항에 도착을 합니다. 파병 결정도 빨랐고 지리적으로 가까웠으니까 한반도에 8번째로 도착을 했는데 이게 육해공군 다 합쳐서 8번째예요. 지상군만 따지면 미국, 영국에 이어서 3번째로 한반도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한 이 부대가 어떤 부대였느냐? 필리핀 내에서도 전투력이 강하기로 소문난 필리핀 제10대대, 총원은 1367명. 이렇게 강한 필리핀 부대가 와서 어디서 잘 싸웠느냐? 1951년 4월 22일 율동 전투. 이때 필리핀 대대가 상대한 적은 누구냐면 중공군 제3병단하고 제19병단. 이 3병단하고 제19병단이 봄을 맞이하여 이른바 춘계 대공세를 하려고 이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 아군은 누구였느냐? 미 제3사단,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필리핀 대대, 또 하나는 터키 여단. 여러분 약간 여기서 전율이 오지 않으세요? 나만 혼자 오반가? 미 제3사단.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그 전투력 강한 부대, 필리핀 대대, 이 잘 싸운 대대, 그 투르크의 후손 터키 여단, 그러니까 철의 삼각지 여기에다가 제일 잘 싸우는 부대만 딱 모아놓은 거예요. 중공군이 공격할 거를 예측을 하고, 그리하여 이제 예측대로 중공군이 4월 22일 일몰과 함께 포를 쏘죠. 포를 일단 딱 쏴놓고 20시를 전후해서 중공군 이거 잘해. 막 피리 불고 호각 불고 오르르르르 하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필리핀 대대 우측에 있던 터키 여단을 중공군이 먼저 공격을 해요. 근데 이제 터키가 잘 싸우잖아. 그러니까 이제 정면 때려갖고 안 되니까는 틈새로 이제 부대를 침투를 시켜서 그 후방에 있는 통신소 지휘소를 공격해요. 통신소 지휘소, 여기 급소잖아요. 급소 맞고 버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 터키군도 정면 일대가 돌파되면서 전선이 이제 무너질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가 이제 뚫리면 필리핀 대대는 이제 후방으로 중공군이 포위 공격을 하게 돼서 포위 경멸 위기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필리핀 대대가 있는 이 방어 책임 지역에 전 지역에서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그 전방에 나가 있던 중대들이 어떤 준비를 하냐면 진지에서 철수를 해서 차후 진지에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요. 만약의 경우 후방으로 철수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죠. 그런데 이때 필리핀 대대를 지휘 통제를 누가 하고 있었냐면 미 제65연대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미 제65연대가 통신이 안 되네. 통상 통신이 안 되면 불안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명령이 없으니까는 철수하기 쉬워요. 연락이 끊겼어. 철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철수했는데 우리만 여기 남아있다가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철수하자. 이럴 것 같은데 필리핀은 연락이 안 되니까 여기 끝까지 지켜. 이렇게 해버린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백병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믿을 것이라고는 병사 각계 전투원의 전투력밖에 없는 거야.
그냥 적방향도 없고 아군 방향도 없고 다음날 4월 23일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필리핀 대대 전방으로 몰려온 적이 일개 여단급이 온 거예요. 어디에 보면 이제 4만 명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이게 4만 명이 왔던 것 같지는 않고 한 10,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그 앞으로 왔을 거예요. 이제 밤새 막아냈어 그거를. 그리고 날이 밝아서 통신이 겨우겨우 어떻게 재개가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우리 여기 어떻게든 뭐 지켜내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야 우측에 있는 터키 여단하고 그 니네 좌측에 있던 그 미군 부대는 지금 후방으로 철수해서 니네만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래도 필리핀 대대 니네가 거기 있어갖고 중공군이 확 못 들어와갖고 터키 여단하고 미군 대대 걔네 완전히 박살날 뻔했는데 걔네 살아남았다. 야 니네 잘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이제 필리핀 대대가 그래서 다행이다 우리 덕분에 막아냈네 그러고 이제 자기들도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있는 일개 중대가 통신이 안 되네. 그래서 철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는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도 맑은 거예요. 대대장이 지금 철수 안 했잖아. 그러니까 중대장도 철수 안 하는 거야. 연락이 두절됐는데도. 대대장이 그러는 거죠. 야, 쟤네 놔두고 어떻게 가냐. 일단 좀 더 버텨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통신이 겨우겨우 어떻게 재개가 됐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있는 중대장이 얍대위예요. 얍! 그래서 콜라도 D 얍대위인데 철수를 하지 않았어요. 전초로 나갔던 소대장이 거기서 전사한 것 같습니다. 그 시신을 놓고 어떻게 옵니까? 그거 수습해 오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얍대위가 직접 선발 인원을 이끌고 역습을 해요. 그냥 몰래 가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중국군을 역습을 해. 그래갖고 결국은 소대장하고 병사 3명의 시신을 수습해 갖고 와요. 그 얍대위의 그 무훈이 전파가 돼서 유엔군의 사기가 일시에 올라가가지고 중공군의 그 춘계 대공세를 막아내는 데에 굉장히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필리핀에서 최고 훈장이 명예훈장이에요. 그것도 받았고 또 우리나라는 좀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2018년에 태국 무공훈장을 사후 추서해서 전달을 합니다. 이 율동 전투에서 필리핀 대대는 밤새 일개 여단을 맞아서 혼자 싸웠잖아요. 근데 얼마나 잘 싸웠는지 보세요. 전사 12명, 부상 38명, 실종 6명. 일견 딱 보기에도 그 치열한 전투에 비해서 전사상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공군은 전사상자가 500명에 달했습니다. 포로 2명 잡고. 이 율동 전투 굉장히 필리핀 대대가 잘 싸웠잖아요. 그래서 미군 전사에도 나오고 필리핀 자기네 전사니까 나오고 한국군 전사에도 있는데 이례적으로 중공군 전사에서도 필리핀군의 정예부대로서 의심의 여지 없이 전투력이 돋보였다 이렇게 써놨죠. 중공군이 유엔군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잘 안 하는데 그걸 이제 칭송을 하는 거죠. 자, 이 필리핀 대대 율동 전투 말고도 수많은 전투에서 빛나는 전과가 많은데요. 6.25 전쟁 전 기간 동안 총 참전 인원이 7,420명이었고 전쟁 기간을 통틀어서 112명이 전사를 했고 29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실종은 16명, 포로는 41명이었는데요. 필리핀 대대 어쩜 이렇게 용감하게 잘 싸울 수 있었을까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일제에 저항을 해서 이 필리핀인들이 굉장히 게릴라 부대 활동을 많이 했는데 너무나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포스터 보시면 이게 미국에서 만든 1943년 포스터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자유, 이 내 정신과 육신을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맹렬히 싸우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런데 이 율동 전투에서는 차별적으로 잘 싸웠어요. 혹시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대대 앞에 아까 그 얍대위가 이끄는 중대 하나 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대의 정체를 제가 일부러 지금까지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 전사에도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특수중대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다들 넘어간다? 아니 뭐 특수부대냐고. 사실은 이 얍대위가 뭐냐면 전차 중대장이에요. 우리 전차 18대 보낼게요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대 중대장이야. 필리핀이 제일 자신 있어 하는 그 부대의 중대장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기갑정신? 좀 약간 좋은 성격의 무대포 정신? 얘네는 후퇴를 안 해. 전진만 해. 그러니까는 그 소대장하고 소대원들 시신 가지러 중대장이 야 니네 일로 와. 야 전진 가서 가져온다. 딱 가져오고 중공군이 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동 전투의 어떤 승리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갑 중대장이었던 기갑 부대원이었던 얍중대장 그리고 그의 중대원들의 이 기갑 정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장병 여러분 그리고 필리핀 국민 여러분 7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라맛 감사합니다.